주식 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과 특징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하였지만 우리 증시는 선 반영된 측면이 있었죠. 미증시가 어제 월요일 밤 휴장이었고 우리 장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젯밤에 하락을 했지만 그 전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하락을 해서 오늘은 갭상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증시와 미선물 지수의 상승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0.47%, 코스닥은 1% 정도 오르고 마감했죠. 최근 주가 급락에 신용 잔고가 급감하는 상황인데 현재 신용 잔고는 20조 7천억으로 줄었고 고객 예탁금 역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는 상황인데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어쩌면 바닥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코스피는 기관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으로 지수는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탄력이 둔화되면서 갭상승 후 밀린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 및 기관도 3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했으나 둘 다 매도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지수는 완만하게 상승폭을 유지하였습니다. 음식료, 통신, 전기전자 업종이 소폭 하락하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였으며 조선업, 운수창고, 의료정밀, 건설, 섬유유복, 기계업종 등이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전일과 정반대로 상승 종목 수가 1600개를 넘어선 가운데 시총 상위권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올해 1분기는 전쟁 우려감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급락을 경험한 시기였는데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자체는 과열된 분위기를 잠재우는 정도로 주식시장의 큰 악재 요소는 아니지만 수출이 줄어들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에 이전의 금리 인상과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 실적과 경제지표는 기조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2분기부터는 실물 경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선방을 하면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푸틴이 이제 서방의 제재를 무릅쓰고 전쟁을 할 만큼 어리석을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빈수레가 좀 요란한 법이죠. 너무 요란하게 하는 전쟁은 실질적으로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도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이어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해서 21선을 강하게 뚫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21선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가 0.76% 시작을 했고 또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0.47% 오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추세선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 추세선을 보게 되면 3번 정도의 바닥권을 만든 그런 상황이죠. 바닥이란 게 이렇게 일직선에서 3중으로 3중 바닥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3중 바닥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3중 바닥 45도, 40도 정도의 각도 상황에서 이제 3중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은 좀 다르긴 한데요. 코스닥은 전저점을 깨지는 않고 전저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21선을 아직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양 지수 모두 21선을 넘어서지 못했죠. 21선 각도가 가팔랐잖아요. 가팔랐는데 이 21선을 강하게 뚫는 그런 장대 양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차트를 보시면 21선 위에 있습니다. 선물 옵션 차트는 연결 선물 지수는 이미 21선 위에 있는 상황이다. 선물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선물 시장이 21선에서 안착하면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코스피도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는데요. 월봉을 보겠는데,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큰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고
그 전에 이제 98년도에 IMF가 왔었죠. IMF가 왔는데, 자, IMF부터 보게 되면 IMF가 발생한 다음에 1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죠. 1단계 상승을 하고 계속 900포인트, 900포인트 두 번 정도 달성하고 그 다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2000포인트까지 뜀박질을 했습니다. 뜀박질 했죠. 이렇게. 자, 1단계는 1000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 2단계 2000포인트. 2000포인트를 달성하고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무너지고 IMF 때 한번 무너지고. 자,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횡보죠. 횡보 구간이 있었어요. 횡보 구간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3단계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2600포인트까지. 260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3단계 상승. 이거는 3단계 업그레이드. 그럼 여기서 바로 4단계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4단계 상승이 바로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급락이 펼쳐진 거죠. 예상치 못한 급락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4단계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온 모습인데요. 4단계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3단계의 고점, 3단계의 고점 바로 그 부분에 온 겁니다. 지수가 3단계 고점. 여기서 바로 위로 쳐도 되고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위로 쳐도 되는데 월봉에서는 60월선의 지지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20월선을 테스트하는 거죠. 60월선까지 와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60월선이 2400입니다. 위로 갔을 때 오버슈팅이 나온 것처럼 아래 왔을 때 다운으로 아래로 지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의 차트를 보기에는 월봉의 추세선을 벗어나서 여기서 바로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오버슈팅이. 이제 하락 시에는 60월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6월달이잖아요. 3월달에 바로 하락하는 패턴도 볼 수 있지만 3월달에는 20월선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충격이 오면서 하락을 하는 패턴 이렇게 나타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 3월달에 상승을 하고 4월달에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3월달에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하락 반전을 하게 되면 60월선까지 지금 이제 2700이니까 30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300포인트 10%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을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 3300에서부터 지수가 20% 하락을 했어요. 10% 하락 정도는 인내하면서 가자. 그게 3월달에 하락을 할지 3월달에 반등을 주고 4월달에 하락을 할지 밀린 숙제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밀린 숙제는 2400 또는 좀 더 하락하면 2200까지 2400, 2200 밀린 숙제입니다. 여기는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왜 밀린 숙제라고 표현하냐면 일목균형표의 하단 자리는 항상 이렇게 매듭을 지었어요. 여기서 매듭 짓지 못한 건 결국 코로나 사태로 매듭을 지었어요. 그쵸? 코로나 사태로 이 하단을 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급등하면서 나온 이 일목균형표의 지지라인이지만 여기도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다 터치를 해야 되는 숙제 자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와야 될 자리가 2400, 2200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언젠가는 달성해야 될 자리다.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월달에 반등이 나오고 4월달에 좀 하락하는 이런 패턴. 그러면 3월달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모든 종목을 잘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죠.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이동평선 60, 120, 240 다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들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3월달에 반등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반등이 크게 나와서 2900, 2950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이제 실물 경기에 충격이 오면서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1분기 실적에 대한 염려, 또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이 오면서 4월달에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전쟁 우려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이게 전쟁이라는 이슈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전면전으로 치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3월 달에는 불안감을 안고 상승하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다섯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맥, 이루다, 세틀뱅크, 파이어링크, 박셀바이오. 자, 에스맥은 액면 병합의 변경 상장 첫날 상승했고, 이루다는 무상증지 권리락 효과 발생의 상승, 세틀뱅크는 실적 호조, 파이어링크도 실적 호조,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 임상연구 실시기간 추가를 위한 임상계획 변경 승인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에스맥은 액면 병합을 했는데요. 액면 병합을 하긴 해서 오늘 주가가 14% 오르고 기준선까지 상승하고 밀렸습니다. 저항이 있었다는 얘기죠. 기준선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고 밀렸다라는 거. 오늘 61선이 4,480원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기준선에서 밀렸습니다. S맥이 현재 시총이 2,100억인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S맥이 작년도에 실적 부진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적 부진, 영업이익도 크게 손실이 있었고 하는 이런 부분들.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시총이 2,100억인 게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상승은 한계가 있다는 거.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이죠. 역배열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승이 61선까지 나온다 그러면 잘 탈출해야 될 것이다 봅니다. 4,4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탈출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루다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오늘 28%나 상승을 했는데 윗골이 길게 달았죠. 매도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미 일목균형표에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목균형표의 평평한 자리는 다 매물대다.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4주 시청하신 분들은 일목균형표의 위력을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 자리, 매물대 자리가 오게 되면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러다는 횡보 가능성이 있겠죠. 횡보의 가능성이 있다. 무상증자의 권리락 효과 때문에 주가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 505억이고 매출액 200억대, 영업이익 30억, 40억 정도 적정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매도를 잘 했어야 됩니다. 물론 주봉에서는 뾰족 튀어나온 자리 이 저항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어요. 7,700원. 운 좋게 다시 7,000원 뜬다 그러면 7,700원에서 잘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당분간은 횡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고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틀뱅크입니다. 세틀뱅크는 작년에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2020년도는 10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리고 작년도에 최고 매출액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 300억, 영업이익 3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41%, 영업이익은 4%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152억입니다. 152억인데 시가총액 2,500억, 2,500에서 좀 높게 보면 3,000억이니까 총 3,000억 정도를 본다 그러면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고 봅니다. 영업이익 150억을 근거로 봤을 때 2,500에서 3,000억의 시가 총액은 적정하다고 보니 지금 상황도 괜찮고 혹시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61선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선의 자리는 29,000원대입니다. 29,000원대. 지수의 상승이 나왔을 때 최고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29,000원입니다.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어링크 역시 실적 호조에 상승을 했는데요. 2020년도는 영업이익이 65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109억이니까 영업이익이 109억이니까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16,4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 오게 되면 매도 대응할 만합니다. 파이어링크 작년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윗골이 달고 밀렸으나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16,4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 오게 되면 매도 대응. 자, 마지막 종목 박셀바이오인데요. 박셀바이오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22% 상승을 했었죠. 자, 35,000원 그리고 저가 최저가가 31,750원. 오늘 어제 마이너스 6%까지 상승 하락을 하고 오늘은 반전했습니다. 31,75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관 여기가 저점이었는지
저점이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3만원대, 3만원 초반, 3만 5천원 저점인지. 그럼 지금의 모습을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과거 급등하기 전에 어디서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 거래가 크게 나타났던 시기를 봐야 되죠. 그 가격대를 보니까 자, 매물대를 만들었던 바로 윗자리가 바로 3만 3천원부터 4만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지지가 된 거죠. 급등이 나와오긴 했습니다만 급등이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급등하고 계속해서 팔았으니까요. 그러면 과거 매물대를 형성했던 자리가 바로 3만 3천원부터 4만원대였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과거에 매수를 하고 급등할 때도 매도 못했던 매수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죠. 박셀바이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도에 대응할 만한 자리들이 보이죠. 61선과 121선. 그래서 1차 매도 대응 가격은 42,000원대. 2차 매도 대응 가격은 53,000원대가 되겠네요. 53,000원대. 궁극적으로 매도 목표가를 53,5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할 만 하겠네요. 현재가 이제 35,000원인데 지금 구간대부터 60% 정도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십니다. 50% 상승은 50%, 5, 25, 35, 17,000원이니까 52,000원. 50% 정도도 상승이 나오겠네요. 궁극적인 매도 목표가를 내려오는 121선과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자리 53,000원짜리를 보고 대응하시되 1차 매도 대응 가격은 61선인데 61선은 약한 자리입니다. 저항대가 약한 자리. 왜 그러냐면 이전에 61선 넘어섰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61선은 비교적 약한 저항인데 121선은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와 1차 매도 대응 가격 42,000원, 2차 매도 대응 가격 53,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물린 종목 및 매도 포인트 안내가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